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오헨리 원작의 되찾아진 개심 2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형무소 구두 공장에서 지미 발렌타인이 부지런히 구두를 깁고 있는데 교도관 한 사람이 와서 그를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지미, 이쪽으로 앉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네. 네? 무슨... 교도소장은 그날 아침 지사가 서명한 사면장을 지미에게 내주었다. 사면장일세. 이제 자넨 자유의 몸이 되는 거야. 아, 네. 지미는 별로 달갑지 않은 듯이 받았다. 4년의 형기 중 벌써 10개월 가까이 교도소에서 생활한 것이다. 오래 있어봤자 3개월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미 발렌타인처럼 바깥 세상에 친구가 많은 사람이 형무소에 오면 거의 머리를 깎을 필요도 없이 곧 석방되곤 했다. 이봐 발렌타인, 내일 아침에 석방해주겠네. 나가서 마음 고쳐먹고 참된 인간이 돼야지. 자넨 본심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이제 금곤 그만 털고 착실하게 살아보게나. 네? 아니, 저한테 하는 말씀인가요? 전 지금껏 한 번도 금고를 털어본 적이 없는데요. 물론 그렇겠지. 하지만 어째서 자넨 스프링필드 사건으로 여기에 보내진 건가? 제가요? 상류 사회의 어떤 어른에게 혐의가 갈까 걱정돼서 자네가 알리바이를 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자네에게 원한을 품은 어떤 야비한 늙은 배심원이 꾸며내기라도 했단 말인가? 자네같이 순진한 희생자라고 떠벌리는 사람들은 보통 둘 중 하나더군. 소장님, 하지만 전 이제껏 스프링필드 근처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지미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시치미를 뗐다. 교도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게, 크로닌. 네, 소장님. 그리고 출감할 때 입을 옷을 챙겨주도록 하게. 출감은 내일 아침 7시네. 시간에 맞춰서 대기실로 내보내게. 알겠습니다, 소장님. 발렌타인, 내 충고를 명심해 두는 게 좋을 거야. 다시 또 이곳에 들어온다면은 사명 같은 건 없을 테니까. 이튿날 아침 7시 15분, 지미는 형무소 소장실 옆에 있는 대기실에 서 있었다. 복역 수감자들을 석방할 때 주 당국에서 지급해주는 몸에 맞지도 않는 몰골 사나운 기성복을 입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요란한 뻣뻣한 구두를 신은 채로. 여기 기차표와 $5를 받게. 이것으로 법은 그가 선량한 시민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시간 내 피우겠나? 고맙습니다. 크로닌, 모든 절차가 끝났나? 네, 소장님. 세수번호 97625 지미 발렌타인은 지금 이 시간부터 주지사에 의해 사면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지미 발렌타인은 밝은 햇빛 속으로 걸어나갔다. 새들의 지저김과 바람에 살랑거리는 푸른 나뭇잎과 꽃향기, 이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미는 곧장 길가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구운 통닭 한 마리와 백포도주 한 병을 시켰다. 그리고 형무소 소장이 준 것보다 더 비싼 고급 관련을 피어물고 감미로운 자유의 첫 기쁨을 맛보았다. 식당에서 나온 그는 한가롭게 역으로 걸어갔다. 한 분만 못해줍시오. 감사합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지미 발렌타인은 역 앞에 앉아있는 장님의 모자 안에 25센트 한 잎을 던져주고 나서 기차에 올라탔다. (3시간쯤) 뒤 그는 주 경계에 가까운 조그만 마을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마이크 돌런이라는 사나이의 카페로 가서 카운터 안에 혼자 앉아있던 그와 악수를 나누었다. 지미! 마이크, 정말 오랜만이지? 그동안 잘 지냈나? 지미, 좀 더 일찍 손쓰지 못해 미안하네. 실은 스프링필드에서 굉장한 항의를 해야 되는 바람에 그걸 틀어막아야 했다네. 그래서 지사도 하마터면 생각을 바꿀 뻔했다고. 그래, 건강은 어떤가? 괜찮아. 마이크, 내 열쇠 갖고 있지? 아, 그럼. 자, 여기 있네. 고마워. 그럼 이따 보세요. 그는 열쇠를 받아들자 곧 2층으로 올라가 가장 안쪽에 있는 방문을 열었다. 모든 게 다 그대로군. 다 그대로야. 이건 벤 프라이스의 단추로군. 바닥에는 형사 벤 프라이스의 와이셔츠 깃에서 떨어진 단추가 그대로 있었다. 그가 지미를 체포하는 순간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면서 떨어진 것이었다. 지미는 벽에서 접는 침대를 꺼낸 후 다시 벽에 널빤지 한 장을 밀어젖히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가방을 꺼냈다. 모든 게 다 완벽해. 다 그대로야. 가방 속에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정교한 연장 세트가 들어있었다. 그 연장들은 특별 제작된 강철로 이루어졌는데 드릴과 천공기, 자로 달린 회전 송곳과 날, 조립식 쇠지뢰 등 모두가 최신식이었다. 게다가 지미가 직접 구안해낸 것도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특별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물건이었다. 역시 훌륭해. 이 연장들은 이것을 전문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밀리에 만들어주는 곳에서 $900 이상을 주고 만든 물건이었다. (30분쯤) 지난 뒤 지미는 2층에서 내려왔다. 이제는 고상하고 몸에 꼭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깨끗이 먼지를 털고 정성껏 닦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마이크는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무슨 일거리라도 생겼나? 내가 말인가? 지미는 어리둥절한 말투로 물었다. 자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내게 할 일이라니. 아니, 자넨 내가 뉴욕에 있는 쇼트스냅 비스켓 크래커와 소맥분 회사 사원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나? 이 자네 정말. 이 말에 마이크는 큰 소리로 웃었다. 덕분에 지미는 그 자리에서 소다수에 우유를 탄 셀치어 밀크를 한 잔 얻어 마셨다. 지미는 독한 술은 아예 입에도 대지 않았다. 죄수번호 9762호. 발렌타인이 석방된 지 일주일 뒤 인디아나주 리치먼드에서 단서 하나 남기지 않은 교묘한 금고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대체 어떻게 이 금고문을 연 걸까? 드릴로 구멍을 냈습니다. 보통 솜씨가 아닌데 지문 채취를 해봐. 해봤습니다만 깨끗합니다. 또 다른 단서는?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없어진 돈은 얼마나 되나? 현금 $800입니다. 그로부터 2주일 뒤 로건 스포트에서는 특허까지 딴 개량형 도난 방지 금고를 마치 치즈 녹이듯 간단히 연 사건이 발생했다. 특허까지 딴 금고라더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열린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금고업자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펄펄 뛰고 있습니다. 금고문을 어떻게 열었나?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한 거야? 아니요. 드릴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네가 말해보게. 구멍이 딱 한 개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솜씨가 아닌데
지문 채취를 해봐. 깨끗합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없어진 돈은 얼마나 되나? 현금 1,500달러고요. 이번에도 또 현금만 없어졌다는 건가? 예. 꼬리 잡힐 수 있는 유가증권이나 은화에는 손도 대지 않고 현금만 들고 사라졌습니다. 이어 제퍼슨시에 있는 어느 은행의 구식 금고가 마치 화산처럼 열려 그 분화구에서는 5,000달러의 지폐가 분출해버렸다. 이번에도 현금만 가져갔단 말이지. 그것도 5,000달러나. 그렇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네. 당장 벤프라이스 형사를 불러오게. 피해액이 이토록 늘어나자 이 사건은 벤 프라이스 형사에게 맡겨지게 되었다. 그는 도난 현장을 돌아보고 기록들을 조사한 결과 금고를 터는 수법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건 지미의 솜씨야. 그 녀석 영업을 시작했군. 지미라면 지미 발렌타인. 예, 맞습니다. 비 오는 날 무 뽑듯이 손쉽게 해치웠잖아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연장을 가진 건 그 녀석뿐이거든요. 저 회전판을 보십시오. 아주 보기 좋게 펀치로 뚫었죠. 역시 구멍이 한 개뿐이군요. 지민 늘 구멍을 한 개만 뚫습니다. 그 녀석의 짓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서 그놈을 잡아들이게. 네, 그래야지요. 이번에야말로 놈을 꼼짝 못하게 얽어맬 겁니다. 단기형이니 사면이냐는 바보짓은 이젠 절대로 통하지 않게 말입니다. 제 죄가만큼 톡톡히 살게 하겠습니다. 벤 프라이스는 지미의 수법을 잘 알고 있었다. 스프링필드 사건을 조사할 때 알게 되었던 것이다. 금고를 터는 즉시 멀리 도피하는 것, 재빠른 도주, 거기다 공범자가 없다는 것, 상류사회의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수법들이 발렌타인으로 하여금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성공적인 사나이로 이름을 날리게 한 것이다. 벤 프라이스가 발렌타인을 뒤쫓는다니까 이젠 안심이야. 벤 프라이스가 이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범인의 종적을 쫓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도난 방지 금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놓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신갈나무가 무성한 아칸소주 엘모어라는 조그만 읍에 도착한 우편마차에서 가방을 든 지미 발렌타인이 내렸다. 괜찮아, 조용하고. 며칠 머물면서 이곳 사정을 좀 알아봐야겠어. 마치 고향에 돌아온 대학 4학년짜리 운동선수 같은 모습의 지미는 널빤지를 깐 보도를 따라 호텔로 향했다. 젊은 여자 한 사람이 거리를 건너오더니 길모퉁이에서 그를 앞질러 엘모 은행이라는 간판이 붙은 건물로 들어갔다.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야. 가슴이 왜 이리 뛰지? 발렌타인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여자도 눈을 마주치자 약간 얼굴을 붉혔다. 꼬마야, 나 좀 보자. 지미는 층계를 서성이고 있는 한 꼬마의 멱살을 잡았다. 마치 은행 주주라도 되듯 빈둥거리는 아이였다. 지미는 돈을 주며 아이에게 그 고장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그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젊은 여자가 은행에서 나왔다. 여행 가방을 든 이 젊은이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였다. 지미는 시치미를 떼고 꼬마에게 물었다. 저 아가씨는 도리 심프슨이니? 아니요. 저 여잔 에노벨 애덤스예요. 저 여자 아버지가 이 은행에 있거든요. 근데 아저씨는 엘모에 무슨 일로 왔죠? 그거 금으로 된 시계줄인가요? 난 불독을 사고 싶은데 돈 더 없어요? 지미는 브란더즈 호텔로 가서 숙박부에 랄프 디 스펜서라고 쓰고는 방을 하나 예약했다. 그리고 프론트에 기대어 호텔 지배인에게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내가 엘모에 온 것은
장사를 시작하고 싶기 때문이요. 구두점을 해볼 생각인데 잘 되겠소? 지베이는 지미의 옷차림과 태도에 감동받았다. 자신도 엘모어의 젊은이들에게는 그래도 제법 멋쟁이로 통하는데 지미를 보는 순간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미 넥타이의 매듭을 눈여겨보면서 공손히 아는 대로 알려주었다. 물론이죠. 구두 가게라면 충분히 가망이 있습니다. 이곳엔 구두 전문점이 없거든요. 구두를 포목점이나 잡화점에서 취급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 이곳에 자리를 잡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저 살기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죠. 조용하고. 사람들도 모두 친절하답니다. 그럼 이곳에 며칠 머무르면서 형편을 살펴보죠. 보이는 부르지 않아도 좋소. 네. 이 가방은 내가 직접 들고 가겠어.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오헨리 원작의 되찾아진 계심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가장 미국적이며 미국적 삶의 여러 모습을 잘 그려낸 작가 오헨리. 오늘은 오헨리의 미국 문학사적 위치와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 숙명여대 영어 영문학과 박인찬 교수의 도움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독자에게도 많이 알려진 오헨리는 20세기 초에 활동한 현대 단편 문학의 거장입니다. 48세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300여 편의 단편을 썼고 일생 동안 단편만을 썼습니다. 그가 문학적으로 기여한 것은 이러한 단편 활동에서 알듯이 비교적 소외되어 왔던 단편 문학을 본격적인 문학 장르로 끌어올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헨리 문학상이 제정되어서 최고의 단편 문학상으로 간주될 정도이고요. 미국 작가로서 오헨리는 다른 어떤 작가들보다도 평범한 미국인들의 삶을 쉬운 문체로 온정을 갖고 다뤄왔죠. 그런데 이러한 오헨리의 명성은 미국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는데 특히 오헨리의 문학을 생각하면은 인간들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상당히 따스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헨리는 단편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의 여러 어떤 사회에서 소외된 여러 계층들, 낙오자나 실패자, 불황아들이 등장을 하고 오헨리는 그들을 마치 가족을 껴안듯이 온정을 갖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적인 뿐만 아니라 기교적인 면에서도 오헨리는 상당히 그 간결하고 쉬운 문체로 그리고 구성력이 탄탄한 그리고 유머와 위트감이 넘치는 어법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형식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야기의 결말에 가서 스토리의 전개를 뒤엎는 소위 트위스트 엔딩이란 기법으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를테면 오헨리식 단편의 특징이라고 할 정도로 형식 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 아주 대표적인 단편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에서는 여러분들의 청취 감상문을 받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감상문을 www.ebs.co.kr 라디오 문학관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시오. 방송에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라디오 문학관 홈페이지 다시 듣기를 통해 지난해에 방송된 한국 단편소설 50선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연 정남, 김승준, 박경찬, 이원상, 김호정, 남경표, 박웅선, 이영아, 홍희숙, 하성용, 김창렬, 김은아, 박희은, 정영웅, 유승화, 기술 김태호, 효과 이용문, 정현재, 음악 김지연이었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오헨리 원작의 되찾아진 계심 일부를 마칩니다.